당신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누군가가 그려준 틀에 갇혀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 나를 향해 단 한 걸음이라도 내디뎠는가? 셰익스피어는 헨리 5세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묻는다. 너는 너 자신을 선택할 준비가 되었는가? 이 글은 단순한 고전 해석이 아니다. 무기력에 빠진 당신의 뺨을 후려치는 각성의 일격이며 자기 혐오에 중독된 삶에 던지는 통렬한 경고다. 더 이상 당신을 의심하지 마라. 이제는 나를 의심하지 말고 상상하라. 새로이 태어날 너 자신을. 당신이 그려왔던 이상적인 모습이 단지 꿈으로만 남을 것인지 아니면 현실로 바뀔 것인지는 지금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준비됐는가? 그렇다면 시작하자. 셰익스피어가 전하는 지혜로운 삶, 그 마지막 문을 여는 자는 바로 당신이다. 우리는 매일같이 수많은 선택 앞에 서게 된다. 무엇을 먹을지,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 어떤 길을 갈지, 그 모든 선택은 결국 두 갈래로 나뉜다. 좋아서 하는 선택과 싫어서 피하는 선택.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대다수의 선택이 후자, 즉 덜 싫은 쪽을 택하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무언가를 좋아해서 선택하기보단 더 싫은 걸 피하기 위해 움직인다. 왜 그런가? 좋아하는 것을 찾는 데에는 시간과 용기, 경험이 필요하다.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지고 새로운 경험 앞에 이전의 애정은 무의미해지기도 한다. 반면 싫어하는 것은 너무나 쉽게 드러난다. 이유도 근거도 자격도 필요 없다. 그냥 기분 나쁘면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좋아하는 삶이 아니라 불쾌하지 않은 삶을 추구하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삶에서 싫어하는 것이 늘어날수록 그 감정은 외부를 향하지 않고 내부로 향하게 된다. 우리는 사회, 타인, 운명보다 먼저 나 자신을 싫어하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탓하면 모든 것이 단숨에 정리되기 때문이다. 왜 실패했는가? 내가 부족해서. 왜 고통스러운가?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 이런 식의 자책은 일시적인 편안함을 준다.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볼 필요 없이, 분석이나 책임 없이 모든 탓을 나에게 돌리면 되는 간단한 구조. 그러나 이 구조는 독이다. 자기 혐오로 맺은 선택은 인생을 썩게 만든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편한 것을 선호한다. 그래서 좋음보다는 덜 나쁨을, 노력보다는 회피를 택한다. 셰익스피어는 이 심리를 정확히 꿰뚫었다. 우리 모두는 상상보다 더 많은 시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그중 가장 강력한 독은 바로 나를 싫어하는 선택임을 그는 조용히 경고하고 있다. 이 경고를 무시한 사람은 결국 아무리 좋은 것을 만나도 그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미 스스로를 싫어하고 있기 때문이다. 좋음을 느끼는 감각은 자기 신뢰에서 시작된다. 자신을 부정한 사람은 어떤 선택도 진짜 좋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인생의 선택에서 진짜 중요한 건 외부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다. 지금 당신이 어떤 선택 앞에 서 있다면 먼저 물어야 한다. 나는 나를 믿고 있는가? 나는 나를 사랑하며 이 길을 택하는가? 아니면 또다시 나 자신을 피하고 있는가? 선택의 순간은 결국 자아에 대한 응답이다. 그리고 그 응답이야말로 당신의 삶 전체를 결정짓는다. 삶이 버겁고 고통스러울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쉬운 길을 찾는다. 그 쉬운 길의 끝에는 언제나 똑같은 함정이 기다리고 있다. 바로 자기 혐오라는 이름의 도피처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 쉽게 자신을 미워하기로 결정해버린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즉각적으로 편안함을 주는 선택이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탓하면 문제를 분석하지 않아도 된다. 누구의 책임인지 따질 필요도 없고 상황을 바꾸기 위해 애쓸 이유도 사라진다. 이 모든 귀찮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단번에 생략할 수 있다. 내가 문제야라고 말하면 현실은 갑자기 단순해진다. 하지만 이 단순함은 환상에 불과하다. 스스로를 혐오하는 선택은 마음의 쓰레기통을 가득 채우는 일이며 그 쓰레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악취를 풍기며 당신을 갉아먹는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쌓인다. 상처는 치유되지 않고 반복된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신을 탓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 이유는 명확하다. 자신은 반박하지 않기 때문이다. 남에게 그런 말을 했다면 분노와 저항이 돌아오겠지만 나 자신에겐 어떤 항의도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남에게는 결코 하지 않을 말을 자신에겐 너무도 쉽게 내뱉는다. 너는 안 돼. 역시 너답지. 이래서 넌 항상 실패하는 거야.
이처럼 내면에서 반복되는 자기 파괴적인 언어는 무의식에 새겨지며 점점 더 깊은 무기력의 늪으로 끌고 간다. 더욱 심각한 건 이 자기 혐오가 중독된다는 사실이다. 처음엔 괴로웠던 그 말들이 어느 순간 익숙해지고 익숙함은 곧 정체성이 된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무섭게 뿌리를 내리고 더 이상 자신을 구할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된다. 이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삶 전체를 파괴하는 습관이다. 셰익스피어는 이 위험한 자기 혐오의 기제를 날카롭게 들춰낸다. 그는 말한다. 사람은 남에게는 절대 하지 않을 잔인한 말을 자기 자신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말들이야말로 인간을 고통 속에 가두는 가장 정교한 족쇄라고. 진짜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그런 세상에 자신을 가두는 스스로의 선택이다. 자기 혐오는 결코 현실을 해결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현실을 포기하는 다른 이름일 뿐이다. 셰익스피어는 헨리 5세를 세상의 찬사처럼 위풍당당한 영웅으로 묘사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헨리 5세를 울고 있는 소년으로 그려냈다. 세상의 모든 책임이 쏟아지는 현실 앞에서 그는 그저 겁먹은 아이였다. 왕이 되기를 원했던 것도 전쟁을 시작하고 싶었던 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는 운명이란 이름으로 떠밀렸다. 자기 의사와는 무관하게 거대한 사명을 짊어지고 전장으로 내몰렸다. 이 잔혹한 상황 속에서 누구나 무너질 수 있다. 누구나 포기할 수 있다. 하지만 헨리 5세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겁에 질린 채로도 앞으로 나아갔다. 그가 택한 것은 눈물 속의 각성이었다. 자신을 감추지 않았고 두려움을 외면하지 않았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그는 완벽한 준비나 재능이 아니라 선택을 통해 변했다. 진짜 영웅은 처음부터 완성된 존재가 아니다. 그는 선택을 통해 자신을 재정의한 사람이다. 헨리 5세는 그 사실을 증명했다. 두려움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결단, 책임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 그것이 그를 위대한 왕으로 만든 핵심이다. 그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 병사들의 앞에 나섰고 도망치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보다 두려움에 휩싸인 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었다. 내가 여기 있으니 너희도 싸울 수 있다. 그렇게 그는 영국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 장면에서 셰익스피어는 말없이 묻는다. 당신은 현실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절망의 순간 당신은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헨리처럼 눈물 속에서 일어설 것인가? 리더십은 권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건 두려움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이에게 주어지는 휘장이다. 헨리 5세는 그것을 눈물로 증명했다. 지금 당신도 똑같은 질문을 마주하고 있다. 당신은 울고 있는가? 그렇다면 괜찮다. 지금이 바로 진짜 시작이 될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헨리 5세는 처음부터 위대하지 않았다. 그는 왕위 계승자였지만 그 어떤 왕의 품격도 갖추지 못한 방탕한 문제아였다. 그는 술집을 전전하며 거친 무리들과 어울렸고 책임감이라곤 눈곱만큼도 없는 한낱 철없는 청년이었다. 누구도 그에게서 위대한 통치자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다. 그는 아버지 헨리 4세조차 실망시킨 불량한 왕자였고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조차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다. 그런데 이 격차가 중요한 것이다. 처음부터 위대한 존재로 태어난 인물은 없다. 진짜 변화는 과거의 그늘을 통과해온 자에게서 시작된다. 헨리 5세는 그 누구보다도 멀리 돌아갔기에 그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돌아올 수 있었다. 문제는 그가 잘못된 길을 걸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길에서 스스로 돌아나왔다는 데에 있다. 그는 자신의 과오를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기억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그리고 그 기억은 그를 무너뜨리는 대신 오히려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 점이 결정적이다. 많은 이들은 과거의 실수에 갇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 지나온 방황을 부끄러워하며 그 시절을 지우려 한다. 하지만 헨리 5세는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증거로 삼았다.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증거, 내가 달라졌다는 증거. 결국 사람은 흠없는 존재로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수많은 결함과 오점을 품은 채 그 위에 다시 인생을 세워가는 자가 진정 위대하다. 우리가 헨리 5세를 존경하는 이유는 그가 처음부터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불완전함을 뚫고 나아간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셰익스피어는 우리에게 말한다.
당신이 방황했던 시간, 실패했던 기억, 상처투성이의 과거조차도 당신의 위대함을 만드는 재료가 될 수 있다고. 단 그것을 외면하지 않을 용기만 있다면. 헨리 5세의 각성은 단순한 성장담이다. 그것은 철학적 각성과 자기화의 결정체였다. 에머슨은 진정한 자유인은 자기 자신에게 의존하는 자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 말은 세상을 등지고 자기만의 고집의 가치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 중심은 내면에서 출발해야 하며 삶의 기준 또한 외부가 아니라 자신에게서 세워져야 한다는 의미다. 니체는 이 사상을 더욱 발전시켜 자기화라는 개념으로 정립했다. 자기화란 단순히 자기 자신을 아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본질을 끝까지 지켜내는 강인함이며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유지하는 고독한 용기다. 헨리 5세는 그 자기화를 실현한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왕이라는 역할을 거저받은 것이 아니라 그 역할에 걸맞은 존재로 자신을 스스로 빚어냈다. 아버지의 임종 앞에서 그는 깨달았다. 더 이상 방탕한 할 왕자가 아닌 영국을 이끌어야 할 군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 순간부터 그는 외적 조건이 아니라 내적 선택을 기준으로 삶을 재구성하기 시작한다. 그는 법률, 신학, 정치, 수사학 등 통치자에게 필요한 모든 지식을 흡수했고 자신의 내면을 단련했다. 이는 매슬로우가 말한 인간 욕구 5단계에서 가장 높은 단계, 즉 자아 실현의 전형적인 여정과 겹친다. 생리적 욕구에서 출발해 안전, 사회적 소속, 존중의 욕구를 지나 궁극적으로 자기 완성에 이르기까지 헨리 5세는 그 모든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 나아갔다. 하지만 셰익스피어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는 헨리 5세를 단순한 자아 실현의 인물로 그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이상을 요구한다. 바로 자아 초월. 진정한 완성은 자기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넘어 더 큰 가치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라는 통찰이다. 이 초월의 욕구는 단지 자신의 성취가 아닌 공동체를 위한 사명감에서 비롯된다. 헨리 5세는 그것을 실천했다. 그가 전쟁에서 병사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승리를 쟁취한 것은 단지 왕의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초월해 국가라는 더 큰 존재와 자신을 일치시킨 결과였다. 이처럼 셰익스피어는 철학, 심리학, 정치학을 넘나들며 인간 정신의 최고 단계를 그려낸다. 그리고 말없이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당신의 욕구는 어떤 단계에 머물러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지금 당신 자신을 실현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타인의 기대 속에서 표류하고 있는가? 헨리 5세가 자기 실현의 여정을 밟는 동안 그에게 가장 큰 유혹이자 안식처였던 인물이 있다. 바로 폴스타프 경이다. 그는 삶의 책임과 무게를 철저히 외면한 인물이며 쾌락과 방임의 결정체다. 날마다 갈비를 뜯고 와인을 들이켜며 세상의 어떤 규범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명예도 무시하고 의무도 외면하며 그저 하루하루를 즐겁게 사는 것에 충실하다. 겉으로 보기엔 한심한 대식까지만 그 속에는 매력적인 자유와 해방의 철학이 숨겨져 있다. 폴스타프는 책임이라는 단어로 잠 못 이루는 사람들에게는 달콤한 해방의 상징이다. 삶이 고달픈 이들에게 그는 유쾌한 대리만족을 선사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끌리고 심지어 부러워하기까지 한다. 하지만 셰익스피어는 이 인물을 통해 치명적인 경고를 던진다. 바로 쾌락은 항상 달콤한 얼굴로 다가오지만 그 끝은 파멸이라는 진실이다. 폴스타프는 결국 쾌락에 몰입한 채 인생의 본질을 놓쳤고 자신을 실현하는 대신 순간의 기쁨에 빠져 허무하게 사라진다. 그는 책임을 회피한 대가로 존재의 깊이를 잃어버렸다. 셰익스피어는 이 캐릭터를 단순한 방탕한 인물로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철학적 질문을 던지는 존재로 그려진다. 정말 이 삶이 더 나은가? 자아 실현을 포기하고 만족만 쫓는 것이 과연 불행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닐까? 이 질문은 단지 문학 속 이야기로 그치지 않는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의 한가운데서 울려 퍼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폴스타프처럼 살고 싶어 한다. 걱정 없이, 책임 없이 그냥 지금 이 순간만 즐기며. 하지만 셰익스피어는 묻는다. 그것이 과연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버텨내는 것인가? 쾌락의 길은 언제나 가볍고 매력적이지만 그것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지름길일 수도 있다.
결국 헨리 5세는 폴스타프를 부정하고 나아간다. 그는 유혹을 이겨냈고 그 대가로 자신을 실현했다. 셰익스피어는 냉정하게 말한다.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자는 반드시 유혹과의 결별을 감수해야 한다. 그 진실 앞에서 우리는 오늘도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내면의 성장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달콤한 타락을 택할 것인가, 그 선택이 당신의 내일을 결정짓는다. 폴스타프는 단지 유쾌하고 방탕한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내면에 품고 있는 욕망의 대리자였다.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책임을 내려놓고 부담을 벗어던진 채 지금 이 순간만을 즐기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런 욕망은 평소에는 감추고 억눌러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 때문에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폴스타프는 그런 억눌린 욕망을 대신 실현해주는 존재였기에 우리는 그에게 매력을 느낀다. 그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거리낌 없이 해내고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걷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보며 시원한 대리만족을 느끼고 때로는 그와 가까워지고 싶은 충동에 휩싸인다. 하지만 셰익스피어는 여기에 매서운 칼날을 들이민다. 그 매혹적인 욕망의 끝에는 언제나 파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경고다. 폴스타프는 결국 스스로의 쾌락을 위해 살았지만 그 삶은 본질적인 자아의 형성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는 순간의 기쁨을 쫓는 대가로 진정한 자아를 잃어버렸다. 욕망은 달콤하지만 동시에 죽음과 맞닿아 있는 이중성을 지닌다. 만약 모든 인간이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회피하고 쾌락만을 추구하게 된다면 이 세상은 양심도 책임도 사라진 무법지대가 될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수단으로 삼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폭력조차 서슴지 않는 파괴의 사회로 전락하게 된다. 셰익스피어는 이 현실을 피노키오의 은유를 빌려 보여준다. 이스트칩은 장난감 나라이고 폴스타프는 피노키오를 유혹하는 램프의 심지 같은 존재다. 피노키오는 결국 진짜 인간이 되기 위해 그 유혹을 거부해야 했고 헨리 5세 또한 폴스타프를 부정함으로써 진정한 왕이 될 수 있었다. 중요한 건 폴스타프가 악인이라는 것이 아니다. 그는 악의 상징이 아니라 대안적 정체성이다. 유혹이자 가능성이며 동시에 위험이다. 셰익스피어는 말한다. 폴스타프를 향한 끌림은 자연스럽지만 그를 따르는 삶은 반드시 되돌릴 수 없는 대가를 요구한다고. 지금 당신이 무기력한 삶에 지쳐 있다면 폴스타프의 삶이 더 행복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공허만이 남는다. 쾌락은 결코 당신을 구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당신의 중심을 부식시키는 가장 은밀한 독이다. 헨리 5세가 그를 떠났듯이 당신도 결국 자신의 욕망과 결별할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때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유혹을 품고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고통을 감내하며 자신을 실현할 것인가? 진정한 자아 실현은 상상에서 시작된다. 상상하지 않는 자는 움직일 수 없고 움직이지 않는 자는 결코 변화할 수 없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상상을 멈추는 순간 스스로를 가장 작고 하찮은 존재로 정의하기 시작한다는 데 있다. 상상을 멈추는 것은 단지 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리는 첫 단추다. 나는 안 될 거야. 어차피 해봤자 소용없어. 라는 말은 결코 현실을 분석한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상상을 포기한 자의 무의식적 자기 파괴 선언이다. 셰익스피어는 헨리 5세를 통해 말한다. 당신이 자신을 얼마나 무기력하게 바라보든 그 시선은 진실이 아니다. 진실은 당신이 무엇을 상상하느냐에 달려있다. 헨리 5세는 한때 방탕한 왕자였고 누구도 그가 위대한 군주가 될 것이라 믿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상상했다. 왕의 모습, 책임 있는 통치자, 나라를 위해 앞장서는 리더. 그리고 그 상상은 결국 현실이 되었다. 우리는 흔히 가능성을 찾기 위해 스펙, 조건, 환경만을 바라본다. 하지만 셰익스피어는 외친다. 진짜 시작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비롯된다고. 당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상상을 멈췄기 때문이다. 다시 상상하라. 더 나은 자신을, 더 강인한 미래를, 더 의미 있는 삶을. 그 상상이 현실을 이끌고 그 현실이 당신을 구원할 것이다. 우리는 삶을 버텨내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하는 존재다. 상상력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 변형의 힘이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무력감, 허무함, 혼란은 당신이 무능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 상상이라는 불씨를 되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폴스타프가 상상을 포기하고 쾌락에 안주했을 때 그는 죽음으로 향했고, 헨리 5세가 상상을 붙들었을 때 그는 영웅으로 거듭났다. 둘의 차이는 재능이나 환경이 아닌 오직 하나, 상상의 지속 여부였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새로운 기술도 특별한 기회도 아니다. 단지 하나, 당신 자신에 대한 상상이다. 지금 당장 다시 상상하라. 당신이 꿈꾸던 그 모습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은 시작된다. 우리는 매일같이 남들과 비교하며 살아간다. SNS 피드 속 타인의 성취, 더 나은 직장, 더 빛나는 외모, 더 행복해 보이는 일상. 이런 끝없는 비교는 무의식 중에 우리를 갉아먹는다. 다른 사람의 속도를 기준으로 내 삶을 측정하고 남의 결과를 나의 실패로 받아들인다. 그 결과 우리는 점점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고 어느 순간 자기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다. 왜 나만 이래? 나는 왜 아무것도 못하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자책은 일상이 되고 자신을 깎아내리는 언어는 습관이 된다. 이쯤 되면 성과 없는 하루는 실패한 하루로 규정되고 쉼은 죄책감이 되며 나 자신은 영원히 만족시킬 수 없는 상대로 전락한다. 셰익스피어는 이런 심리적 구조를 간파했다. 그는 헨리 5세가 왕이 되기 전에 할 왕자 시절을 통해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시선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있는가? 헨리는 방탕했고 무기력했으며 무시받는 존재였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그는 실패한 인생의 전형이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의 잣대를 거부했고 비교가 아닌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 결과 그는 자신의 시간 안에서 깨어나 진정한 자아를 실현했다. 문제는 능력이 아니다. 시선이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속도를 가지고 있으며 삶은 성적표가 아닌 여정이다. 비교는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 당신이 지금 무기력하다면 그것은 당신이 못나서가 아니라 남의 기준으로 자신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이다. 헨리 5세는 타인의 평가를 거절하고 스스로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한 나라를 이끄는 힘이 되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그런 결단이다. 남들의 목소리를 끊고 나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남이 아닌 자신을 믿을 수 있는가? 당신의 삶은 성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뢰로 빚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신뢰는 오직 당신 자신에게서만 자라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스스로를 다시 상상하는 일이다. 셰익스피어는 말없이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정말 끝까지 자신을 믿고 있는가? 혹은 너무 오랫동안 멈춰 있었던 건 아닌가? 인생의 방향을 잃었다고 느낄 때, 목표가 사라졌다고 느낄 때, 그 원인은 종종 주변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 우리는 더 나은 자신을 상상하기를 멈춘 순간부터 현실에 끌려가기 시작한다. 그 순간 자기 비하가 스며들고 존재의 중심이 흔들린다. 나는 안 돼 라는 말은 단지 약한 의지가 아니라 상상을 포기한 자의 선언이다. 그러나 셰익스피어는 헨리 5세를 통해 증명한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절대로 자신을 포기하지 않은 자만이 운명을 다시 쓸 수 있다고. 헨리는 왕이 될 자격이 없었다. 그는 실패한 과거와 무수한 조롱을 등에 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상상했고 그 상상은 결국 모두의 운명을 바꾸는 현실이 되었다. 지금 당신도 선택할 수 있다. 자신을 더 이상 부정하며 살아갈지 아니면 상상의 불씨를 다시 붙잡고 나아갈지.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다. 과거는 절대 미래를 정의할 수 없다. 정의하는 건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의 상상력이다. 세상이 당신을 판단하고 환경이 당신을 억누르고 실패가 당신을 괴롭혀도 당신은 오직 당신 자신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상상하라. 당신이 그리기만 했던 모습이 지금 현실이 되어 다가오고 있다고. 그 상상은 단순한 공상이 아니다. 그것은 선언이며 방향이며 시작이다. 이제 당신의 인생에서 새로운 문장을 쓰기 위한 시간이 도착했다. 셰익스피어는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가 그린 헨리 5세는 이렇게 속삭인다. 지금 나를 다시 그려라. 상상 속의 나로 다시 시작하라. 진짜 변화는 그렇게 시작된다. 눈을 감고 당신을 상상하라. 그리고 그 상상이 끝나는 지점까지 멈추지 말고 나아가라.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지금보다 위대한 당신이 기다리고 있다. 지금까지 지혜의 지도와 함께한 셰익스피어의 지혜 어떠셨습니까?
헨리 5세의 여정은 단지 한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자화상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스스로를 믿고 상상하는 용기. 그것이 바로 진짜 삶의 방향입니다. 당신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내 삶을 스스로 선택했고 두려움 속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 순간 당신은 이미 당신만의 왕이자 창조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당신의 생각과 깨달음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더 깊고 더 강렬한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세상을 꿰뚫는 통찰, 삶을 바꾸는 한 문장. 여기는 지혜의 지도입니다. 감사합니다.